복습 한번 해봅시다. 23강이에요. 23강 1번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일단 스포츠 관련된 얘기인데 뭐 최근 축구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문의 주제가 뭐냐면 코치가 일반 뭐라 그러지? 우리 일반 관중들 언론 말고 코치가 스포츠상의 결정을 전략 결정이라고 해요. 코치가 스포츠상에서의 전략 결정을 내릴 때 특성 어떤 특성이 있느냐? 코치가 내리는 전략 결정은 그게 지문의 주제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뭐 요지는 딱히 없어요. 팩트마다 전달합니다. 뭐 코치가 결정 내릴 때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거. 자, 코치는 반드시 이해해야만 되는데 첫 문장부터 요지죠. 바로 그 코치들이 전략 결정을 내. 전략 결정이란 뭐냐면 스포츠상에서 이기기 위한 결정을 말하는 것이고 코치가 전략 결정을 내릴 때 그 코치가 내리는 전략 결정은 좋거나 나쁜 결정이다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결정을 내리는 그 당시에 좋거나 나쁜 결정인데 그때가 어떠한 때냐면 그 코치가 내리는 전략 결정이 다음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그때에 바로 그 당시에 좋거나 나쁜 결정이다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뒤에 나오는데 코치가 그 당시에 스포츠에서 내린 결정의 특징은 뭐냐면 이겁니다. available한 리소스를 가지고 얘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코치가 뭔가 그 당시 스포츠 경기에서 결정을 내릴 때는 이걸 기준으로 한다. 그 당시 이용 가능한 자원을 가지고 결정 내린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unavailable한 거. 이용 불가능한 자원이 아닌 것은 코치는 이거는 근거로 두지 않아. 무조건 코치가 결정 내릴 때 그 당시 현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해요. 그게 이제 나중에 first guessing이라고 첫 번째 추측으로 이제 용어가 정해지는 것이고 코치의 전략 결정 특징이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어렵다. 첫 번째 추측이라는 건 그 당시에 이용 가능한 데이터나 자원을 가지고 결정 내리는 것이다. 그걸 이해하고 처음 다시 읽어보자. 코치는 반드시 알아야만 돼요. 그들이 전략 결정을 내릴 때, 그 내린 전략 결정은 좋거나 나쁘거나 하는 결정인데 어떤 때 말이죠. 그 어떤 때냐면 코치의 전략 결정이 선수의 능력. 이 뒤에 나오는 게 전부 다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현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현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바로 선수들의 능력. 얘가 얼마나 볼을 잘 찾는지. 상황. 그죠? 우리가 지금 어떤 전세가 어떤 상황인지. 그 다음에 스포츠에서 퍼센티지 승산이라고도 공부했고요. 승산. 우리가 이길 확률이 얼마 정도인지. 이용 가능한 자원을 근거로 해서 결정 내리는 것이 코치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이다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고. 뒤에 반면에 on이 나온 건 베이스가 생략돼서 뒤에 거는 기반을 두지 않는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unavailable resources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전략 결정의 판단이 못 돼. 뭐냐 바로 뭐는 기반을 두지 않냐. 너 플레이를 하자. 코치가 주문했을 때 선수가 주문 받은 걸 행하게 되는 걸 플레이라고 그래요. 그 선수가 하는 플레이가 혹은 전략 결정 내리는 상태에서 나오게 되는 전개되는 것이 성공인지 아니면 성공하지 못할지는 지금 알 수가 있니 없니? 이거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unavailable한 리소스는 기반 두지 않고 그 당시 현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만을 가지고 내리는 결정이 바로 코치의 전략적 의사결정의 특징이다. 이걸 나중에 뒤에서 첫 번째 추측이라고 용어를 정리를 해주는 것이고. 이해됐습니까? 이거 당연한 게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하지 못할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변수가 너무나 많잖아. 이것까지 어떻게 의사결정에 개입시키니? 그건 안 된다 이런 얘기. 자,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코치들은 결정을 하는데 다음을 근거로 바로 이 나오죠, 그죠? 코치들 본인들에게 이용 가능한 모든 요소들을 근거로 하여서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그렇게 내린 다음에 선수들은 실행을 해야만 되지요. 그 코치가 내린 요구인 플레이를 실행을 해야만 되죠. 이건 바로 코치에 의해서 요구되는 플레이를 선수들은 그냥 행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코치는 그 당시 이용 가능한 자원을 가지고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고 그 뒤에는 선수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고 이런 얘기예요. 선수가 잘할지 못할지는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 그거는 지금 근거의 대상이 없다. 안 된다. 자, 그 다음 보시면 하와이 문장 전체가 주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선수들이 본인들의 기술을 수행하는지 특정한 플레이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코치가 요구하면 어떻게 수행할지, 선수들이 어떻게 수행할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바로 코치의 의사결정에 여기서 지혜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는 타당성. 코치의 의사결정의 타당성, 근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선수가 어떻게 할지는 미지수잖아. 그치? 이것까지 의사결정 근거로 둘 수가 없다. 이거는 unavailable한 거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코치는 반드시 본인의 의사결정을 내려야만 되는데 뭐 하기 전에 코치입니다. 코치 본인이 알기도 전에 무엇을 어떻게 그 선수들이 수행할지를 알기도 전에 미리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 당연하죠. 똑같은 얘기예요. 선수가 어떻게 수행할지라는 건 지금 현 상황에서 available이야, unavailable이야. unavailable이죠. 앞으로 일이니까. 내가 이렇게 지시를 한다 해도 선수가 그 지시대로 따라서 제대로 플레이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잖아, 코치 입장에서. 이거는 근거를 줄 수가 없다, 이러니까. 그래서 그걸 알기 전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 바로 뭐라고 알려져 있느냐? 바로 first guessing. 첫 번째 추측이라 알려져 있는 것을 코치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요즘 다 나온 거예요. 팩트만 전달할 뿐이고, 스포츠에서 코치가 내리는 결정의 특징보다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전략적 의사결정을 조금 용어로 뭐라 그러냐? 바로 첫 번째 추측, first guessing이라 그런다. first guessing의 특징이 뭐냐? 바로 그 당시에 이용 가능한 자원, available resources만 가지고 판단 내리는 것이 코치의 전략적 의사결정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예, 요지를. 자, 그 다음. 요 버 뒤에 보시면 요 문장 왜 줬냐면 코치의 의사결정의 특징을 말하기 위해서 코치가 아닌 사람들의 경우를 대비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더 이해를 시키려고. 자, 그러나 코치가 아닌 팬들과 부모님들과 매체들은요, 가지는데, 이 뒤에 좀 어려워 해석이. 자, 뭐를 갖냐면, luxury. 자, 사치도 되고, 호사도 되고, 뭐, 여유의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러한 사치를 부릴 수가 있다. 이러한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사치가 뭐냐면, 오브의 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앞에 있는 요 호사, 사치의 동격으로 연결된 거예요. 요 사치는 그냥, 뭐라 그럴까, 굉장한 여유 정도로 보시면 돼요. 진짜 사치가 뭐 돈을 막 쓰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여유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한 여유. 코치가 아닌 사람들은 그저 보는 사람들은 굉장한 여유를 부릴 수가 있는데 그 굉장한 여유란 뭐냐면 기다릴 수 있는 여유입니다. 뭐 할 때까지? 어떤 플레이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지. 왜? 지금 팬들은 자기가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 끝난 뒤에 평가해도 자기도 아무런 피해가 없잖아. 그 얘기예요. 그래서 플레이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부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브가 생략돼서 ing로 이어지는 것이 이게 병렬구조 문제였고요. 원래법에. 또 결정을 내리는 여유까지도 부릴 수가 있어요. 뭐인지를 결정 내리냐. 코치가 내린 그 의사결정이 좋은 거였는지 원 앞에 있는 this is 맞죠? 좋은 결정이었는지 나쁜 결정이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여유까지도 부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라 그러냐? 아까 코치의 의사결정은 뭐라고? first guessing이라고 그랬죠. 그죠? 하지만 코치가 아닌 팬들이나 매체의 의사결정은 second guessing이라고 그래요. 사후 비판이라고 그러고. 당연하죠. 위에서 코치는 첫 번째 추측을 할 수밖에 없지만 뒤에 팬이나 언론 매체들은 지들이 뭐 선수가 플레이하게 되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의무가 없잖아. 끝난 뒤에 그냥 보고 평가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second guessing, 다른 말로 사후 비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후 비판을 얘기한 건 뭐냐면 코치가 내리는 의사결정의 특징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반대 개념을 예시를 준 거예요. 코치가 아닌 사람들은 끝난 뒤에 해도 되지. 하지만 코치는 바로 그 당시에 현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만을 가지고 추측을 내릴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게 바로 코치가 내리는 첫 번째 추측의 특징이야 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요 반대 개념을 준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해시키려고 반대 개념을 준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뭐? 어떤 거? 얘는 포인트가 아니야. 포인트가 아니고 이제 코치의 의사결정을 전달하고자 하는 게 요점인데 여기서 코치가 아닌 사람들의 의사결정은 특징이 뭔지 아니? 그거 정반대야. 코치가 아닌 사람들은 일이 다 끝난 뒤에 결정 내려도 돼. 평가해도 돼. 되게 여유롭지. 봐봐. 얘네를 보니까 코치의 의사결정이 얼마나 빡빡한지 알 수 있겠지. 라고 전달하기 위해서 반대 예시를 준 거예요. 얘가 전달하고자 하는 건 코치의 의사결정은 그만큼 그 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당시 이용 가능한 자원을 가지고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강조하게 준 거예요. 자, 팬들과 부모와 매체들은요. 그러므로 그에 따라서 결코 의사결정에 있어서 결코 틀리지 않죠. 당연하지. 일이 다 끝난 뒤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지? 하지만 코치는 그렇지 않다. 사전에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틀린 적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코치의 의사결정의 특징은 바로 available resources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 외엔 나머지 미지수기 때문에. 사실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 똑같은 내용인데 달리 표현할 뿐이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3번, 4번 한번 해볼게요. 3번, 4번. 3번, 4번. 지금 23강 들어가는 사람이 요건 안 들어가고, 평청문은. 요거, 신영아, 이거 어렵지? 부메랑. 이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려워서. 잘 들으세요, 이거.
말씀드렸듯이 장문도 되고 지문의 길이 길기 때문에 이 중에 뭐 툭 띄어서 낼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험 범위가 아니더라도 살짝 같이 봅시다. 해석이 많이 어려워요. 보세요. 범위가 빠졌네? 좋겠다. 같이 봅시다. 이거 시험 범위 아니더라도 어려워요. 지문이. 부메랑 던지기입니다. 부메랑 던지기는 자, few 거의 equal이 명사로 쓰였어요. 필적할 만한 거. few 부정이기 때문에 필적할 만한 게 거의 없다. 독보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개인의 스포츠로서 독보적입니다. 굉장히 대단해요. 라고 말했고 얘는 이제 질문의 주제는 부메랑 던지기 짱짱맨. 부메랑 던지기 너무 좋아 이런 얘기예요. 너무 좋아. 자, 근데 거기서 부메랑 던지기 뭔가 추가가 돼요. 자, 특이한 유형의 활동이 분사구문이요. 활동이 되면서 활동인 채로 부메랑 던지기는 serve as는 우리가 많이 배웠던 거죠. 뭐뭐의 역할을 하다. 부사가 들어갔을 뿐이에요. 훌륭하게 존경할 수 있을 정도로 취미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냅니다. 자, 그다음 저는 자 보세요 이거 저는 have never known 어떠한 사람을 알아본 적이 없는데 이런 사람 없어요 이런 얘기야. 어떤 사람이냐면 보세요. to become familiar 이 형식 동사기 때문에 부사가 되면 안 되고 이렇게 familiar가 돼야 되고 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친숙하게 됐는데 뭐에 자 부메랑의 예술이 나올 리가 없죠. 기술이고 부메랑의 기술에 친숙하게 되고서 하고 요 투부정사가 여기에 앞에 투가 있을 때 뒤에 투는 생략 가능하죠. 그러니까 부정의 남만 남은 거고 그 뒤에 동사원이 B가 된 거예요. 요 이하를 꾸미는 거야. 다시 저는 어떤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부메랑 던지기 기술에 친숙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자 resist가 뭐죠 여러분? resist가 뭐지? 뭐죠? 저항하다. 얘는 뭐니? 저항할 수 있는 부정이 붙어서 저항할 수 없는. 스윕은 뭐라 그랬지? 휩쓸다. 스위핑 타이는 뭐니 이건? 보세요. 부메랑 던지기의 매력에 저항할 수 없는 휩쓰는 듯한 파도 뭐니 이거? 부메랑의 엄청난 매력을 말하는 거예요. 부메랑 던지기의 엄청난 매력에 낫이야. 붙들리지 않은 그러한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야? 부메랑 던지기 기술 일단 습득하고 나면 누구든지 간에 부메랑 던지기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렵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렵게.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요 B가 오는 근거를 알겠지, 그지? 요 투부정사에 투가 생략돼서 투 동사 원형이 나온 구조예요. 이게 이제 B가 아닌 따로 뭐 being이라든지, 뭐 PP, 뭐 being이라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동사 원형 B가 와줘야 돼요. 어법으로. 자, 그러나 또 부메랑 던지기 얘가 정말 말하는 건 부메랑 던지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다른 걸 말하는 부메랑 관련해서. 부메랑 던지기에 어떤 측면이 있는데 이 측면은 역할을 해요. 가장 최상급의 원래 덜을 붙이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정말 가장이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라고 말할 때 어를 붙여도 돼요. 최상급에서. 어떠한 종류의 가장 똑똑해 보이는 역할을 합니다. 부메랑의 매력에 있어서.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부메랑 제작입니다가 얘가 지금 지문의 주제예요. 부메랑 던지기보다 부메랑 제작 자체가 정말 훌륭한 취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메랑 만드는 게 바로 흥미를 일으키는 게 맞죠? 이디는 틀리겠지, 그치? 흥미를 일으킵니다. 부메랑 던지는 것만큼이나. 부메랑 만들기가 정말 뛰어난 취미다. 실제로 제작과 던지기는 자, inseparable에서 왔고요. 떼어낼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부메랑 제작과 던지기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완전한 기쁨 속에 말이죠. pastime, 오락의 완전한 기쁨 속에서 완전히 두 개는 일심동체예요. 라고 말했고 기쁨이 있는데요. 부메랑을 던지는 데 있어서 이 부메랑은 구입되거나 아니면 획득된 남한테 얻은 부메랑 던져도 재밌어요. 다른 누군가로부터 말이죠. but 그러나 남한테 얻은 거 구입한 거 던져도 재밌지만 그러나 이 기쁨이란 남한테 얻은 기쁨을 말해요. 얻거나 구입해서 던지는 기쁨이란 그것은 자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in the respect가 측면이라는 뜻이거든. in the respect가 돼서 문장 전체가 부정이 돼요. 어떤 점에서도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돼요. 전체 해석이. 그러나 이 사거나 남으로부터 얻은 부메랑을 던지는 기쁨은 어떠한 측면에서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문장 전체 부정으로. in the respect가 들어가면 어떤 뭐와 비교할 수가 없냐? 바로 기쁨과 스릴과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기쁨과 스릴이란 result in 야기시키는 건데 in 전치사 동명사가 됐죠. 팬들은 다르다지 그지? 원은 앞에 있는 부메랑을 받아요. 다시 뒤에 보면 당신이 직접 스스로 만들었던 부메랑을 다루는 것을 야기시키는 기쁨과 스릴과 어떠한 측면에서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구입하거나 남으로부터 얻은 부메랑으로 나오는 기쁨은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거죠. 뭐다?
네가 사거나 얻어서 부메랑 던지기 하는 기쁨보다 어떤 기쁨이 더 크다? 네가 직접 만들어서 던지는 부메랑 기쁨이 부메랑 던지기 기쁨이 더 크다 이런 얘기야. 부메랑 던지기 하려면 네가 직접 웬만하면 만들어라 이런 얘기지. 자, 그 다음 올더 타임이 접속사로 이렇게 쓰일 수 있어요. 부메랑이 is being whittled. 조금씩 깎이는 내내 여러분은 look forward to 하고 ing는 중기 때 많이 외웠죠. 이 to가 뭐다? 전치사입니다. 뜻은 뭐지? 뭐뭐를 학수 고대하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기대하다. 자, 깎여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은 너무나 기대하지요. 그 부메랑 던지는 걸 말이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 여기 주어 동사 도치가 된 거예요. 여기 앞으로 가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질문이 존재하게 됩니다. 부메랑이 다시 되돌아올까? 라는 거 내가 던지면 만드는 동안에. 그리고 마지막에 칩, 조각이 비로소 제거될 때 여러분들은 hasten to 서도 hur이라는 게 부메랑 던질 때 이제 옆으로 던지잖아. 그 던지는 걸 hur이라고 그래요. 들어오는 이거고 hur이 이겁니다. 옆으로 던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메랑을 서둘러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메랑은 잘 작동하지요. 다시 되돌아오지요. 이때 기쁨이 뛰어나더래요. 자, 스릴이 있고 glow 이게 뭐 피어오르다 올라가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타오르는 강렬한 만족감이 있지요. 이것은 오직 나오게 되는데 아주 아주 약간의 다른 취미로부터 나오는 강렬한 스릴과 만족감이 바로 부메랑 제작과 던지기에 있어요. 부메랑에 필적할 만한 거는 많이 없다. 부메랑 제작과 던지기에 필적할 건 많이 없다. 자, 그 다음 해석이 굉장히 오래 잡으세요. 자, 심지어 이 old time은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 인터넷상에 딱 맞는 말은 이거야. 고인물. 아미가 이 표현? 고인물? 딱 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고인물. 그래서 고인물. 부메랑 경기에 있어서 고인물조차 내리는 거예요. 아주 많이 해본 애들. 부메랑 던지기 고참들. 고인물조차도 fail 뒤엔 반드시 투부정사죠. experiencing은 당연히 될 수가 없고요. 자, 부메랑 던지기의 초고참. 고인물조차도 결코 그 제작해서 던지는 거를 경험하는 걸 실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반드시 제작해서 던져요. 이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제작해서 던지는 걸 자기 스스로 경험합니다. 너무나 뛰어난 스릴을 주기 때문에. 이 고인물, 고참은요, 자, 과거네, 그지? 아마도 가졌을지도 모르는데, 만들었을지도 모르는데, 수천 개의 부메랑을 이미 옛날에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이 이미 했지만, 그러나. each time은 접속사라고 그랬죠? 주어가 동사할 때마다. 동의어는 every time, whenever 등이 있고. 자, 되게 많이 했지만, 이 고인물, 고참이 새로운 부메랑을 던지고, 그리고 그 던진 부메랑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얘기는 되돌아오는 거죠. 그 부메랑이 완벽히 작동할 때마다 꼭 그 고참이 계획했던 대로 완벽히 돌아올 때마다 뭐라고 계획했냐면 그 부메랑이 should 뒤에는 동사가 없는 조동사인데 앞에 동사가 work가 있기 때문에 뒤에 생략한 거예요. 이 should는 해야 한다 보다는 뭐 할 것이다 강한 추측으로 오시면 어울리고 부메랑이 되돌아올 거야 라고 그 고참이 계획했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부메랑이 완벽히 작동하게 되면 까지가 여기 묶여요. 완벽하게 작동하게 될 때마다 그 고참은 느낍니다. surge는 급증을 느껴요. 바로 자부심과 만족감이 확 올라가는 걸 느낍니다. 이 자부심과 만족감이 올라가는 거 혹은 이 자부심과 만족감은 가치가 있는데 몇 배의 가치가 있죠. 그 노력에 비해서 바로 부메랑을 제작하는 데 요구되는 노력에 비해서 몇 배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 약간 시간이 들겠지만 부메랑 제작하면서 던지는 거는 공 들일 만한 자격이 있다. 공 들일 만한 가치가 있다. 그 다음. 자, 그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당연히 뭐야? 내가 만들어서 잘 된 거잖아. 어떤 느낌이냐? 내가 되게 솜씨가 있구나. 잘 만들었다라는 느낌. 프로젝트 같은 게 들어가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느낌이란 having been the first. 보세요, 이거. 이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란 또 역할이 뭐냐면 having been. 전치사 뒤에 ing가 된 것이고 having pp라서 현재 완료 같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had pp입니다. had pp가 되는 근거는 뭐냐면 보세요. the cause는 뭐냐면 자신감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답을 보시면 답에 지금 솜씨나 손재주가 있다는 느낌이 되게 좋다 이런 얘기는 그 솜씨나 손재주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아까 전에 만든 거잖아. 그러면 이제 잘 만들었다의 원인이 되는 거는 옛날 일이기 때문에 또 of having pp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신이 만족감의 원인이 되었다. 내가 정말 잘 만들어서 나 스스로 뿌듯하구나 라는 걸 나타내는 부분이 되죠.
그 자신감의 원인이 바로 나 자신이구나 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 자, so가 문장 앞에 나옴으로써 뒤엔 덧치가 된 거예요. So, 원래 문장은 this joy is so great 이렇게 연결돼요. 그리고 전체는 so that 구조로 이렇게 또 연결이 되고. 그래서 뒤엔 반드시 덧치가 돼야 돼요. so가 이따도 나오지만 so가 앞으로 오면 뒤에 주어 동사 똑같이 덧치가 되거든요. 부정어 덧치처럼. 그래서 is this joy가 되고 this joy의 지금 주어의 수직어구가 뒤에 붙은 구조예요. 자, 그래서 낼 수 있는 어법은 this joy is 원래 요 구조였기 때문에 great라는 형용사가 is 뒤에 있던 놈이거든. 그래서 greatly는 부사가 되면 안 돼요. 실제로 이러한 기쁨은 너무나 대단해서 이렇게 연결돼요. 이 기쁨이란 바로 나오는 것인데 새롭게 만들어진 부메랑이 얘는 또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원형이 된 것이고 투부정사 안 되고 ing까지 되고요. 새롭게 만들어진 부메랑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걸 보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이 기쁨이 실제로 너무나 대단해서 이렇게 연결돼요. 너무나 커서 누구든지 간에 항상 tempt가 뭐였죠 여러분? tempt 뜻이 뭐지? tempt 뭐죠? tempt 뭐니? temptation 뭐니? temptation 유혹이란 명사죠. 동사로 유혹하다예요. 너무나 대단해서 누구든지 간에 항상 유혹을 받지요. 1번과 2번 하라는 유혹을 받아야 됩니다. 1번은 뭐냐? 바로 put the stick. 그 스틱을 away니까 치워버린다예요. 여기서 더 스틱은 뭐냐면 이제 막 새로 만든 새로운 부메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완성한 새 부메랑. 그 새 부메랑을 한쪽으로 치워버리라는 유혹을 받고 뭐 한 뒤에 그 한 부메랑을 던진 뒤에 어떻게 던지냐? 충분히 던지다라는 동사구예요. 충분히 그것을 던진 뒤에 enough의 투부정사 할 정도로죠. 할 만큼이죠. 그 부메랑을 thoroughly는 뭐라고 이건? thoroughly 뭐라고 이거? 동의어 뭐라고 해요? 동의어? altogether. 뭐라 그랬지? altogether? 완전히죠. 모두 다 함께가 아니라고. 완전히 철저히. perfect가 비슷해요. 철저히 동의어라고. 그 부메랑을 철저히 테스트할 만큼 충분히 부메랑을 던진 뒤에 그 철저히 검증된 부메랑은 한쪽으로 away, 치워버리고 라는 유혹을 받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유혹인 만들으라는 유혹을 받는데 또 다른 부메랑을 하나 더 만들으라는 유혹을 받아요. 바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또 다른 부메랑을 만들려고 유혹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부메랑 제작해서 던지는 건 너무나 중독성이 강해. 너무나 뛰어나. 너도 해봐봐. 이런 얘기. 해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 잘 알아두세요. 자, 우리 24강으로 갑시다. 24강에는 자, 1, 2, 4번을 한번 볼게요. 1, 2, 4번. 자, 1번은 자, 1번도 잘 보세요.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내용은 단순해요. 근데 해석이 좀 어려워요. 오락의 기능이란 무엇이냐? 오락의 기능. 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문장 전체 주어고요. 중요한 건 여기에 지금 보세요. 여기에 to를 썼지, 그지? to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transport 뜻이 뭐죠? transport 운반하다, 이동시키다, 운송하다는 뜻이에요. 동사지, 그지? to가 없었을 때 was도 동사고 비동사로 동사고 transport도 동사지, 그죠? 동사 연달아 두 개 쓸 수 없잖아. 근데 얘는 to가 없어도 맞아요. 그 이유는 뭐냐? 주어 자리에 what 이랬는지 아니면 all 같은 게 들어가서 관계사 문장이 이어지고 나서 비동사가 있을 때 그 뒤에는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생략해도 돼요. 그래서 was transport이라고 써도 문법상 맞는 거예요. 동사가 두 개 반복돼 보이지만 투부정사가 to가 생략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 또 낼 수 있는 건 ing 이제 또 안 씁니다. 투부정사만을 써요. 투부정사만을. 이 어법 알아주시고 전통적인 오락이 항상 약속했던 것은 바로 이동시키는 것이었어요. 우리를 from 어디로부터 우리의 일상의 문제로부터 이동시켜서 from A to B로 오시면 요 to는 여기다. 투부정사는 요 앞에 있는 요 to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를 일상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이동시키는 것이고 즉 다시 말해서 enable 가능하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벗어나는 걸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상의 struggle 뜻이 뭐죠? struggle 뭐지? 고생. 굉장히 애쓰는 노력. 정하나. 다시 말해서 가능하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탈출하도록 일상의 고생으로부터 탈출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게임을 하면 약간 현실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잖아. 약간 현실 도피적으로 그 기능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애널라이징은 전체 뒤에서 분사구문으로 보시고 여기까지가 분사구문을 끊겨요. 분석하면서 바로 메커니즘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그 시스템을 분석하면서 그 시스템이란 이 시스템을 통해서 디스는 위에 있는 일상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걸 받아요. 일상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달성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분석하면서 literally는 뭐였죠 여러분? 그러니? 헷갈리니? 얘가 문학의. 얘가 뭐다?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의. 얘는 뭐였죠? 읽고 쓸 줄 아는. 그래서 교양 있는 문학이에요. 문학학자 뭐야 정체가? 문학학자인 이 사람이 뭐 무드가 있는데 그의 책에서 묘사했습니다. 바로 A를 B로 묘사했대. 영화, 놀이 중에 하나죠, 그죠? 엔터테인먼트 중에 영화라는 것을 어떠한 재배치 혹은 재배열로 묘사를 했는데 뭘 재배치한 거냐? 우리의 문제를 위치 이하의 모양으로 재배치한 게 바로 영화다라고 설명을 했대. 그러니까 영화의 역할을 이렇다고 설명을 한 거래. 영화 역할은 뭐다? 이 사람 말에 따르면 우리의 문제를 뭘로 바꾼 거다 이렇게 돼요. 뭐로 바꿨냐? 요 이하가 전부 다 요 뒤에 이제 쉐입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모양이란 테임이 원래 뜻이 뭐죠? 일들이라는 뜻. 근데 뒤에 추상명사기 때문에 약화시키다는 뜻이에요. 댐은 위에 있는 problems를 받아요. 자, 영화란 우리의 문제를 다시 재배열하는 거, 재배치시킨다는 게 바꿔내는 얘기예요. 우리의 문제를 바꾸는 것인데 어떠한 모양으로 바꾼다 바로 문제를 약화시키는 놈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정의에 따르면 영화의 역할이란 뭐다? 영화는 바로 우리의 문제를 뭔가 더 약화시키는 거다. 우리가 처한 문제를 더 약화시켜주는 존재다. 영화라는 것이, 놀이라는 것이. 자, 그 다음. 콤마 위치는 앞에 있는 쉐입스를 받아주자. 그리고 이렇게, 이 모양이라 하지 말고 해석을 좀 의역을 해볼까? 이 문제들을 약화시킨 것은, 문제들을 약화시킨 이 대상들은 disperse 뜻은 뭐뭇을 흩어지게 하다예요. 흩어지게 만드는데 뭘 흩어지게 하냐? 앞에서 뭐라 그랬니? 문제를 약화시킨다며 이 댐도 그럼 이 뒤에 있는 댐도 누가 일으켜요? 바로 문제를 제시하는 문제, problems를. 따라서 보세요. 여기에 themselves가 되면 안 되겠지. 왜냐면 해석을 해보면 요 disperse가 뭐뭇을 흩어지게 하다, 다시 말해서 약화시키다라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흩어지게 해서 약화시킨다. 그럼 앞에 있는 논리 그대로 따라가면 약화시켜지는 대상은 이 댐은 당연히 problems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problems를 약화시키는 것보다 앞에 있는 shapes라든지 아니면 film, 뭐 같은 뜻이죠. films라든지 shapes라든지 약화시키는 대상이란 말이야. 그럼 두 개는 일치하지가 않죠. 일치할 수가 없죠. 그치? 영화 자신을 약화시키는 얘기 아니잖아. 영화가 문제를 약화시켜준다. 영화의 형태가 문제를 약화시켜준다. 따라서 절대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themselves가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이 영화가 만들어진 형태는, 영화의 형태는 문제들을 약화시켜요. 어떻게, 어디로 약화시키냐? 우리의 집중력에, 관심의 margin이 뭐였죠, 여러분? margin 뭐지? margin? 가장자리, 끝부분 뭐죠? 경제 용어로서는 이득이라는 뜻이고. 자, 바로 우리의 집중력의 가장자리 부분으로 흩어지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우리의 집중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 말고 우리를 다른 쪽으로 주의를 기울이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냥 요걸 똑같이 쓴 거예요. 문제를 약화시킨다. 문제부터 집중력을 흐트러뜨린다. 자, 그리고 콤마 외열이 나왔죠? 요 외열은 지문 전체 앞뒤 내용 보면 요 외열은 앞에 있던 요 rearrangement 있죠, 그죠? 요걸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그러한 재배치, 재배열 속에서 영화를 특정 모양, 영화가 우리를 일상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 재배치, 그 특정 재배치, 재배열 속에서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또 나왔던 위에 일상의 문제들을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각자 댐이 가리키는 게 뭔지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이라는 걸 현실 도피력이다 라고 부를 때, 이야기할 때 바로 우리가 의미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영화 보는 이유는 게임하는, 시험 대비 기간에 아레나 가서 게임방 가서 게임하면 정말 재밌죠. 왜? 현실 도피가 되잖아. 그치? 오락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삶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는데 방법은 벗어나는 건 똑같아요. 탈출함으로써 어디 안으로 탈출하냐면 깔끔한 설명의 방식 속으로 탈출함으로써
이 깔끔한 설명의 방식에서는 대부분의 놀이가 바로 안에 들어가서 포장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깔끔한 설명의 방식이 뭐냐면 이거예요. 게임 안에 들어가면 나름의 논리 구조가 있고 규칙이 있잖아, 그지? 영어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테마가 있고 주제가 있잖아. 그 해당 놀이에서의 규칙을 그냥 깔끔한 설명의 방식이라 표현한 것 같아. 그냥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 가지 오락의 뭐 매개체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깔끔한 설명 방식이란 건. 영화든 게임이든 그 안에서 논리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스틸은 이렇게 쓰면 뭐라 그랬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nonetheless, nevertheless가 있고 and에까지도 같이 알아두기로 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한계점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에 있어서 항상 뭐가 있냐면 이러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이란 뒤에는 이 형식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얘는 위치가 되어서 절대 안 돼요. 동격대십니다. 그 생각이란 즉 그 도피하는 것이 그죠? temporary 뭐요?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여기 지금 그럼에도 보세요. 현실 도피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뒤에 봤더니 일시적이라는 생각이 있어. 오래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앞에서 역접의 연결어가 뭔가 들어가는 것이고 뭐 however 괜찮고요. 반면에 이제 역접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면 안 돼 그럼? 반대말이에요. permanent나 뭐 consist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consistent 같은 거. 지속적이다, 꾸준하다, 영구적이다라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일시적이다라고 끝맺음 해줘야 돼요. 또 우리가 얘 말고 혼동어에 뭐였죠? temporal, 시간의, 현세의, 뭐 당대의 이런 데 안 되고요. contemporary 뭐였지 이건? 현시대의, 동시대의, 같은 시대에 일어나는 다 안 되고요. 일시적인이라는 단어밖에 될 수가 없다. 자, 4번 제끼고요. 자, 이제 요 뒤에 설명을 합니다. 왜 이게 temporary 할 수밖에 없느냐? 영화가 끝날 때 어떤 누구든지 간에 떠나야만 했지요. 그 극장을 말이죠. 그리고 re-enter, 다시 들어가야만 했어요. 실제 생활의 대혼란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질문의 주제는 뭐다? 바로 놀이의 역할, 땡땡 뭐다? 일상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좀 이제 뭐 일시적으로 도피시켜준다는 일시적으로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영구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능이자 약간 한계점도 같이 명시합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도 꽤 어려워요. 현대미술에 관련된 것이고 자, 현대미술. 일단 지문의 제목은 왜 현대미술을 가지고 가르치기가 힘든가? 교육자들이. 이게 주된 내용이에요. 그 이유들이 쫙쫙쫙쫙 설명이 되는데 해석이 꽤나 어렵습니다. 첫 문제부터. 많은 선생님들은 부끄러워하면서 멀리가 뭐로부터 몸을 피하다는 뜻이에요. 많은 선생님들은 피해요. 바로 현대미술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요. 그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왜 그렇게 피하냐면 이 선생님들이 do not feel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가 온 것이고 편안함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 자신의 지식 수준에서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미술을 많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잘 안 들었다. 그리고 요 데이가 생략됐고 데이는 똑같이 선생님이에요. 또 선생님들은 reluctant 뭐였죠 여러분? 주저하는 동의어 두 개. hesitant 그 다음에 unwilling 정도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선생님들은 주저하는데 바로 소개하는 것을 도입하는 것을 말이죠. 그들의 학생들을 어디에다가 소개해주냐 무언가에 소개해주고 알려주는 거를 주저해요. 이 무언가란 뒤에 목적어 생략돼서 여기에는 관계에서 대신 생략돼서 할 수 있죠. 이 대인은 또 선생님이에요. may have pp는 뭐뭐 했을지도 모르는 다시부터인데 master 숙달하다죠. 선생님들하고 강조가 된 거예요. 선생님들 그 자기 본인들이 직접 자기들이 숙달하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무언가에다가 학생들을 소개해 주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대미술을 일단 수업 시간에 잘 다루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뭐다? 선생님 자신이 현대미술을 잘 몰라. 뭔가 찜찜해. 가르치기가 이 얘기예요. 여기서 어법사항은 이게 반드시 themselves가 돼야 돼요. 댐이 되면 안 됩니다. 댐이 되면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돼버려서 관계 부사가 생략된 게 돼버리는데 해석 이상하거든. 이거는 강조로 자기가 직접 잘 알지 못하는 강조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자 이러한 반응이라는 건 현대미술을 수업 시간 자료로 잘 활용하지 않는 거. 이러한 반응은 교육자들에게만 독특한 게 아닙니다. 교육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서도 현대미술을 깊이 한다. 뭐가 있냐? 자 미술 비평가와 그 다음에 역사 미술 비평가 이거 잡으세요. 요게
have가 되면 안 되겠네. 왜냐면 여기까지 읽으면 두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 이름이 나옴으로써 뭐뭐이자 뭐뭐인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저 사람이랑 하나예요. 그죠? 주어 단수입니다. 미술비평가이자 역사가인 루시라는 사람은 has pointed out, 쭉 지적을 해왔는데 다음을 현대미술 분야가 has become, 되었다고 지적을 했어요. mystic이라는 단어 많이 봤죠. mystic, 신비로움이라는 뜻이고 신비로움. 그래서 mystify가 신비롭게 만들어, 그래서 잘 알지 못하게 만드는 뜻이에요. 혼란스럽게 만드는 뜻이에요. 피피건 거지. 다시 현대미술의 분야가 되었다고 지적을 해봤습니다. 그 지점까지 되었는데 이 지경까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지경까지 됐냐? 많은 사람들이 의심에 이르기까지 되었고 현대미술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생략된, 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당황을 느끼게 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뭐에 의해 당황을 느끼냐면 그 사람들 본인 자신의 반응에 의해서 당황을 느끼는 지경.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현대미술 도대체 뭐야 이거? 라고 의심하게 되는 그 지경까지 현대미술이 이르게 되어서 되게 혼란스럽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도 설명했지만 그 미술관 딱 갔는데 한쪽 벽에 졸라하게 하얗게 큰 컨버스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 가까이 가서 봤더니 가운데 아주 조그맣게 점이 딱 찍혀있어. 그러고서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 나라고 그래, 나. 이게 과연 작품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 보는 사람이 당황스럽잖아. 뭐야, 우리가 알던 미술이란 뭔가 화려하게 그림 그리고 뭘 그리든지 한 게 미술인데 가서 봤더니 현대미술 전시회라고 가서 봤더니 뭐 이런 기술만 죄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또 봤더니 뭐 신발을, 그림이 아니라 신발, 다 낡아 빠진 신발을 액자에다 붙여놨어. 그리고서 뭐 인생 이렇게 제목 달아놓고. 보면 어때요? 당황스럽잖아요. 이게 정말 미술인가? 그 지경까지 왔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현대미술이 굉장히 난해해졌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뭔가 잘 다루지 않으려 하지. 교실에서. 난 얘기를 하고 싶어. 현대미술을 교육자료로 잘 쓰지 않으려는 이유. 자, 그 다음. 자, 이건 뭐였죠, 여러분? To make matters worse. 뭐지? 설상가상으로. 동요 뭐였죠, 여러분? To make things라고 써도 되고요. 또 하는 거? What is worse? 그 다음 뭐가 있죠,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Still worse, still worse. 써도 돼요. 근데 뭐 even 같은 거 괜찮고, 비교 강조로. 훨씬 더 나쁜 것은 설상가상. 그건 아니야. 그건 무엇보다도 먼저. 자, 설상가상으로. 자, 보세요. 또 이제 현대미술을 잘 쓰지 않으려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Teaching resources. 뭔가 가르치는 자료들이 scarce, 이거랑 똑같죠? 되게 희귀합니다. 가르치려고 할 때도 자료 자체가 많이 없어요. 현대미술에 대한. 당연하지, 그치? 현대미술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걸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자, absent, 부재, 없는 거가 주어네. 뭐가 없는 거? curriculum, 교과과정이죠. 교과과정에 자료가 없는 것은 주어예요. 뭐에 대한? 현대미술에 대한 교과과정에 자료가 없는 것은 이 자료가 왜 없냐? 반영합니다. 그 태도를 반영한다는 얘기는 현대미술의 교과과정에 자료가 없네? 아, 이런 태도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뒤에 또 완전한 문장이라서 앞에 명사 이꼴 뒷문장 내용 동격이에요. 위치 안 되고. 어떠한 태도를 보여주냐 바로 오직 가치 있는 예술이란 대신 앞에 있는 the art를 받아요. 오직 가치 있는 예술이란 그러한 예술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러한 태도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가치 있는 예술이 어떤 예술이냐 바로 which has withstood는 원형이 당연히 withstand고요. 이 뜻이 뭐였죠? withstand 뜻이 뭐지? 무엇을 견디다, 잘 참아낸다. 동의어는 bear, tolerate, persevere. 이런 것들의 동의어예요. stand도 되고 견디다, 잘 참아내다, bear, tolerate 이런 것들. endure도 되죠. endure. 견뎌내다, 참아내다. 자, 보세요. 현대미술의 수업 자료가 많이 없네? 라는 걸 봤더니 아,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대부분 생각합니다. 오직 귀중한 예술이란 그러한 예술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대. 어떤 예술이냐? 바로 시간의 검증을 견뎌낸 예술만이 귀중한 예술이지 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시간의 검증을 견딘다가 무슨 표현이지? 다른 질문에서 나온 적인데
어떤 편이지 이거? 시간의 검증을 견뎌낸 예술. 어떤 예술이야 이거? 모나리자 같은 거. 그죠? 천지창조 같은 거. 원이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이거 대단해. 좋아.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입증해 준 거 아니야. 그죠? 다시 말해서 얘는 일종의 고전 미술은 고전 미술. 고전 미술이야말로 시간이 오래된 미술이야말로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다?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예술이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미술이란 거 시간의 검증을 받았니 안 받았니? 안 받았죠. 현대적인 거라서. 그래서 현대미술은 사람들이 수업 자료가 없어요. 수업 자료가 없는 걸 보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 아, 현대미술은 얼마 안 됐잖아. 진짜 예술작품이라는 거는 시간의 검증을 견뎌야지. 오래돼야 좀 그게 훌륭한 예술이지 라고 말하는 걸 알 수 있다. 자, 인턴은 그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였어요. 그에 따라서 이러한 태도, 오래된 미술이 진짜 미술이지 이런 거. 이러한 태도는 또 그러한 믿음을 나타내는데 어떤 믿음이 엿보이냐 여기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확립하는 것이 바로 보편적인 문화적 표준을 확립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보편적 문화적 표준이란 remain 어떠한 상태로 있다라는 이형식 동사예요. 앞에 스탠다드가 주어기 때문에 고정된 것이 맞고 ing는 당연히 틀리고 또 이형식 동사가 왔기 때문에 뒤에는 permanent란 형용사가 오는 것이 맞고 부사 안 되고 고정되어 있는 그리고 영원히 쭉 변하지 않는 채로 있는 보편적인 문화적 표준을 확립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뭘 보면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였다고? 되게 시간이 오래돼서 검증된 미술이야말로 진짜 미술이야 라고 생각하는 걸 보니 사람들 머릿속에 동시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바로 미술이라는 게 뭔가 표준이 있어서 그 표준에 맞으면 훌륭한 예술, 표준에 맞지 않으면 훌륭하지 않은 예술로 사람들을 분류하는 거구나. 근데 현대미술은 보세요. 아까 말했듯이 현대미술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귀중한 미술이 되기가 힘든 거지. 신발 하나 딱 붙여놓고서 이게 예술작품이야 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맞지 않는다. 다 종합하면 이유는 질문의 제목은 뭐다? 현대미술이 수업 자료로서 잘 활용될 수 없는 이유들. 질문의 주제가 돼요. 자, 그 다음 갑시다. 4번 갈게요. 자, 사진과 그림의 관계. 4번. 자, 사진이 19세기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 사진이 등장했을 때로 그림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이 실제로 보였던 것처럼 그 일을 해내는데 그 일이란 imitate 자연 상태를 자연의 그대로를 모방하는 일을 사진이 했어요. 더 잘했는데 바로 화가들이 그 어느 때보다 혹은 역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잘 사진이 했어요. 화가들이 위기에 처한 거죠. 자기가 하던 일을 지금 사진기가 너무 잘해. 자, 일부 화가들은 make use of가 원형이죠. 어디건 무엇을 활용하더라. 여기에 pragmatic 뜻이 뭐예요? 실용적인. 동의어는 더 쉬운 단어는 practical이고 그죠? 요거는 무엇을 이용하다 활용하다인데 형용사가 들어가서 명사를 꾸미는 구조입니다. 해석은 그냥 부사처럼 하면 돼요. 실용적으로 잘 활용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게 여기서는 부사가 되면 안 돼요. 뒤에 use란 명사 꾸미기 때문에 형용사가 온 거지. 실용적인 사용을 하다 이런 얘기거든. 실용적으로 사용하다, 활용하다. 자, 일부 화가들은 실용적으로 그 발명품이라는 얘기는 바로 사진이란 발명품을 아주 잘 실용적으로 활용을 했지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바로 인상주의 화가입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이 있었는데 이 화가들은 사용했어요. 사진을 바로 모델이나 자연 경관을 대신해서 사진을 봤습니다. 실제 사람을 세워놓기 힘들잖아. 사진 찍어서 그거 보고 그랬대. 자, 그리고 이 인상파 화가들이 그리고 있던 모델이나 자연 경관의 사진을 활용했습니다. 자, 그러나 by and large 대체로 그 사진이란 거 뭐 이렇게 잘 활용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진이란 건 어쨌든지 간에 그림에 있어서 일종의 도전이자 힘든 난제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원인이기도 했어요. 사진이라는 건 하고 전치사 동명사가 된 거예요. 의미상주어가 된 거죠. 소유격으로 무브가 되면 안 돼요. 요거는 동명사 의미상주어는 소유격도 가능하지만 그냥 명사를 써도 되죠. 페인팅이라 써도 틀리지 않고. 그래서 해석은 뭐뭐 이가를 붙여서 그림이가 돼요. 다시 여기에 주어인 사진으로 잡아주고 자 그리고 사진이라는 것은 한 가지 원인이었는데 바로 그림이 멀어지는
원인이었습니다. 뭐로부터? 바로 직접적인 from A가 두 개 다요. from A to B로 이렇게 연결돼요. A에서 B로 이동하게 되는 직접적 원인이었다 이렇게 돼요. 자, 사진은 또한 한 가지 원인이었는데 멀어지게 이동하게 되는 직접적인 representation 표현과 reproduction 복제예요. 그대로 등산되는 거. 직접적 표현과 복제로부터 추상적인 그림으로 넘어가는 한 가지 원인이었습니다. 실제 원래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건 이미 누가 더 잘해? 사진이 더 잘하잖아. 이제 그거 말고 사진이 할 수 없는 추상적인 걸로 넘어갔다. 바로 20세기의 추상화 그림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거의 원인이 되었다. 그 다음, since의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네. 그죠? 자, 뭐 하기 때문에 사진이라는 것이, 자, search의 특징을 볼까요? 여기서 search는 어간간 뒤로 밀려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걸 so로 바꿀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so는 부사기 때문에 형용사가 바로 따라 붙어야 된다. so, 이 바로 따라 붙고 그에 따라서 어간간 뒤로 밀려나서 이런 식의 문장이 완성된다. 구조가. 그래서 요게 예를 들어서 search, 각자의 오답은 search 글씨되면 안 돼요. 어가 되면 안 되고 반대로 얘도 so, 글씨되면 어법상 틀리게 돼요. 두 개는 다르다는 거. 자, 사진이라는 것이 어떠한 일을 이토록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란 표현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것들이 세상 속에 존재하던 그대로 그것들을 표현하는 걸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는 그들의 모습을 100% 완벽하게 담아냈기 때문에 exist는 그때도 말했지만 이런 건 안 돼요. 그죠? 뒤에 목적어가 없는 동사이기 때문에 BPP가 애초에 뭐래? BPP가 애초에 될 수가 없는 동사다. 동사만 딱 쓰면 된다. 비동사 쓸 수 없다. PP로. 자, 너무나 잘 담아냈기 때문에 화가들은 were free to 자유롭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번과 2번을 자유롭게 그냥 했대. 바로 look inward가 맞죠. outward는 흐름상 안 되겠죠. 왜냐면 지금 look outward는 바깥을 보고서 그대로 그리는 걸 묘사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이미 사진기가 너무나 잘해.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내면을 들여